반갑습니다. 구름 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름책방의 김현수입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얼굴이 이제 영상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섭외까지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몇 달 걸린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구름책방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구름책방에서 그리스도인을 위한 서양 철학 이야기 콘텐츠를 목사님과 같이 하게 된 김현수라고 합니다. 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는 원래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다가 철학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서 연세대학교 철학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철학과에서 주로 서양 철학 그리고 영미 분석 철학 분야를 많이 공부를 했고요. 현재는 입시학원에서 논술을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실력 있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네. 분석 철학을 주로 공부했어요. 네. 제일 어려운데 제가 느끼기로 그쪽이 제일 어려워 보이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오늘부터 좀 읽기로 한 책이 이 책 서양 철학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서양 철학사를 전체적으로 좀 훑으면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좋은 코멘터리가 달려있는 그런 괜찮은 책입니다. 근데 저 혼자 읽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쪽 좀 전공한 분이랑 같이 읽으면 훨씬 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랜 섭외 절차 끝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첫 영상을 오늘 찍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철학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되게 옛날부터 했었거든요. 모를 때 철학을 우리가 읽어내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참 많잖아요.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철학적 배경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현상만 대응하다가 늘 뒤처지게 되고 근본적인 변화는 일으키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대증요법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철학을 모르면 병의 원인을 알아야 거기에 근본적으로 대응해서 뭔가를 바꿔나가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냥 열나니까 해열제 투여하고 기침 나니까 기침 안 나는 양반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상당 부분 어떤 철학적 사고방식을 훈련하고 숙달한다는 게 좀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그대로 제가 논술 영역에 적용을 하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논술을 접근하기에도 굉장히 더 수월하다는 피드백도 많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하지만 합격률도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철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이 여러 분야에 진출해 계시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철학 자체에 대한 지식이 그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진 않더라도 철학적 사고방식을 그 분야에 응용했을 때 좀 더 깊이 있게 잘할 수 있는 것 같다. 좀 더 뭔가 그렇죠.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 네.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철학적 사고의 핵심이라는 게 결국 이제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네. 사고를 하는 거죠. 합리적으로 이게 정말로 그러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체크해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니까 정보를 찾는 건 사실 요새 기술이 워낙에 좋아져가지고 검색하면 나와요. 그잖아요. 문제는 그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그걸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그 머리 쓰는 그 부분이 필요한 거니까 합리적 사고를 잘 단련시키게 되면 그 부분에 참 유리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험생을 집에 데리고 계시는 부모님들 계시다면 꼭 한번 보라고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많이 사용된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다면 훨씬 더 세상이 좋아질 텐데. 저는 오히려 좀 그리스도인들이 철학을 더 멀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왜냐면은 그럴까요? 철학에 대한 좀 거부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철학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배치되는 어떤 불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고까지 더해지니까 조금 더 그리스도인들이 철학을 본의 아니게 멀리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철학의 핵심이 이제 중심에 합리성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사실 기독교 신앙은 비합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무가내로 뭔가를 그냥 믿어라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닌데 사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문득 좀 드네요. 그래서 반대로 오히려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책에 보면 창조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세상을 그냥 존재하게 하시지 않고 세상에 특별한 방식으로 질서를 부여하셨다. 세상 자체가 그냥 막무가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엄연한 나름의 논리가 있고 질서가 있다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잘 따라가고 추적해 가는 것, 추구해 가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더 잘 이해하게 하는 아주 적절한 반응인데 그 네.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믿어라라고만 이야기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 가운데 보이죠. 그래서 이 글의 이 책의 저자는 철학을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부여한 질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음.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음. 쉽게 말해서 철학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행위다. 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철학적 소양을 최소한 예, 예. 좀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매우 큰 거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 대학 시절 은사님이신 신국원 교수님께서 번역을 음. 하셨는데요. 당시에 이제 신국원 교수님께서 그 총신대에 굉장한 명강의로 남은 기독교 철학사라는 수업을 여러 해 하셨는데 매번 하시던 말씀이 이 수업에 쓸만한 좀 특별한 교재가 없어서 고민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음. 이 책이 이제 번역되고 나서 드디어 이 수업에서 사용할 만한 좋은 교재가 나왔다고 기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이 이제 크게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서양 철학사의 큰 흐름에 대한 조망을 하고 있고 2부에서는 특별히 기독교 철학이라는 챕터를 통해서 현대의 기독교 철학의 흐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누군가가 한 권으로서 철학사 및 기독교 철학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추천할 만한 책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근데 인제 아마 혼자 읽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네. 영상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제 시작이니까 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좀 던져 봐야겠는데 네.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은 네. 도대체 뭔가? 요 얘기 좀 해 봐야겠죠. 이거 철학사 공부하면 1 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물어보는 질문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철학의 정의를 그래도 한 문장으로 한다면 인간과 세계에 속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행위들 이렇게 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 속한 문제들을 다루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의 근거에 있는 배우들을 다루는 것이고 그것들을 다룰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탐구를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근본 구조라는 건 그럼 뭘까요, 그게? 그냥 단순히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만이라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실 것 같아서 음. 구체적으로 철학에서 탐구하는 질문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음음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음. 번째는 이 세계가 음.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인 거죠. 세계의 배후에 있는 구조는 무엇인가? 즉 세계 자체에 대한 질문을 철학에서는 존재론, 온톨로지 혹은 형이상학, 메타피직스라고 하는 방식으로 탐구합니다. 두 번째가 또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 우리가 그렇다면 그 세계의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음. 삶의 본질에 대한 탐구가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이 부분을 인식론, 에피스테몰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즉 음. 우리의 의무와 당위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걸 다루는 분야가 철학에서는 이제 가치론, 가치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 있어요. 그 그래서 부분은 윤리학과도 연결이 되겠네요. 가치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선에 대한 탐구인 윤리학과 음. 그다음에 아름다움, 미의 본질에 대한 미학. 탐구인 미학으로 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은 크게 존재론 혹은 형이상학 그리고 인식론 그리고 가치론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그다음에 논리학 같은 경우에는 형이상학, 인식론 그리고 가치론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으로서 모두 다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논리학이 철학의 도구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음.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하자면 그런데 세계에 대한 문제 중에서
특히 인간에 대한 문제는 조금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론이라든지 혹은 심리철학과 같이 인간에 대한 탐구가 철학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 이 장의 제목은 신앙과 철학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보기에 오늘날 이 두 가지 분과에 관해서 서로 아주 다른 관점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철학의 신앙의 모든 자원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하나가 있다면, 또 하나는 신앙과 철학은 아예 별개의 거라서 신앙을 철학의 영역에 가져오면 안 된다라는 입장. 크게 보면 이제 좀 거칠지만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후자 쪽, 그러니까 이 철학을 공부할 때, 철학을 할 때 신앙을 가져오면 안 된다라는 입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계몽주의, 네, 인간의 자율성, 뭐 이런 것들을 최고로 치는 그런 입장에 이제 근거에 있는 거고, 네. 반대로 신앙이 철학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적 입장,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전통적인 그 이전의 입장 아닙니까? 철학사에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철학사에서 철학을 할 때 신앙적인 기초를 가져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근대 계몽주의에만 오히려 국한된 그죠? 사조라고 할 수 있고, 음, 근대 계몽주의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철학사에서 신앙과 철학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철학을 할 때는 신앙적인 기초 위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것도 하나의 어떤 도그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 자체도 하나의 믿음이죠.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철학에서 어떤 종류건 신앙을 피할 수는 없다. 실제로 네, 철학을 형성할 때 문제는 신앙을 허용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네. 어떤 신앙을 허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철학이라는 이 작업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구조를 이해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그 구조를 이해할 것인지의 문제지 신앙이 개입되지 않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기에 아니, 무슨 소리냐. 철학은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시각이 저는 그거 같아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는 이제 인지적 타락까지를 말하거든요. 타락한 인지 능력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한 신앙으로 철학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에서 철학을 하는지가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든다는 거죠.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게 네. 이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주제가 이제 세계관입니다. 저도 네. 이제 교회에서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오랫동안 가르쳐 왔는데, 이 세계관과 철학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그 사실은 세계관과 철학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입장이 있는데 음, 이 글의 저자가 취하는 입장은 세계관이 철학의 기초가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를 보는지에 따라서 철학이 달리 형성될 수 있다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철학사에 있어서 이제 관념론과 유물론의 대립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세계를 볼 때, 세계의 모든 것은 물질이야. 그냥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어. 라는 소위 말하는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가진다면 이제 유물론적 시각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다루게 되는 것이고 아니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이지만 그 물질의 배후를 조작하는 뭔가 정신적인 원리가 있어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세계를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이제 관념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인 입장을 가지는지를 그 사람의 세계관이 상당 부분 결정하는 것인데 그럼 세계관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그것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결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서 우리는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해야 되고 그 바탕 위에서 올바른 기독교 철학을 정립해야 되는 관계다라고 저자도 얘기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100% 동감을 합니다. 음. 여기서 생각하기에 제가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 중립지대가 없다라는 것 같아요. 각자가 처한 신앙에서 각자의 세계관을 만들어서 철학을 하는 것이지 나는 애초에 세계관이나 철학은 필요 없어라고 하는 것조차도 또 하나의 세계관인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책 1, 2장을 같이 읽어 봤었는데요.
이게 내용은 쉽다고 생각하는데 은근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의 전체를 통틀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책 2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 2장의 내용을 핵심을 요약을 하면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철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철학에는 우리의 신앙이 아주 깊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서 이 철학을 제대로 익혀야 된다. 그래야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뭐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얘기했나? 우리 길게 얘기했는데. 이 첫 번째 영상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흥미를 좀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어떻게 흥미가 좀 불러일으켜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은 기본적으로 우리 대학교 이제 갓 입학한 친구들 19살, 20살 정도 되는 친구들이 기독교와 철학에 대해서 기독교적 철학에 대해서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세상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 친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 좀 보고 싶은 친구들이 영상 시리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네.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이 이야기들이 아마 이제 좀 더 합리적으로 세상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안경을 쓰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기독교적인 안경, 좋은 안경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책에서 가이드하는 대로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함으로써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다 잘 그리고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냐면 우리 서양 철학사를 기본적으로 따라가면서 고전부터 뭐 고대, 중세, 근대까지 이제 서양 철학사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기독교적 입장으로 그것을 좀 비평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좀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면 어렵다, 힘들다, 난 몰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시면 전반적인 흐름에 관한 이해, 그리고 이해인데 그냥 이해가 아니고 기독교적인 이해를 갖는 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철학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첫 영상인데요. 부디 어렵지 않기를 내 지금 염려가 돼서 그래. 지금. 진짜 부디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부디 보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질 영상들 관심 있게 보시면 꼭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